이번 시간에는 텍스처 페인팅으로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응용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지금 이 파일 상태는 우리가 최종 이미지를 베이킹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크 페인트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텍스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점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점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뉴 이미지를 눌러 새로운 텍스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채널을 컬러,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한 뒤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텍스처의 크기로 만들어 주어 OK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되죠.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점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응용하여 칠해 줄 건데요. 상단에 툴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스트로크가 있죠. 스트로크 메소드에서 드래그 닷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점 페인팅을 해줄 수가 있죠. 이 기능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점 텍스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메트리 X축을 활성화해서 양쪽에 똑같이 점이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똑같이 칠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 시메트리 X축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점 하나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점을 찍어줄 건데요. 사이즈를 줄여주셔서요. 어두운 갈색으로 색상을 설정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메소드를 다시 스페이스로 설정해 주시고요. 점을 찍어준 위치에 가까이 가주셔서 주변을 동그랗게 칠해주어 자연스러운 점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점 형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점이 찍힌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준 점에는 범프 맵을 사용하여 점 부분만 살짝 돌출되게 표현하여 점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건데 채널을 노멀, 범프 맵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름을 점 범프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는 이 레이어에서 점 부분을 흰색으로 칠해 주셔서요. 만들어준 점 부분이 돌출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점 부분만 범프 맵으로 살짝 돌출해 주셔서요. 디테일한 점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근깨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주근깨도 똑같이 새로운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채널을 컬러,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이름을 주근깨라고 해주겠습니다. 주근깨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메소드를 변경하여 칠해줄 건데요. 에어 브러쉬로 설정하여 칠해진 브러쉬가 점 형태로 자유롭게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레이트 값을 낮춰주시면 더 빨리 칠해지기 때문에 점 형태가 여러 개로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지터 값을 올려주시면 더욱 자유분방한 형태로 텍스처가 칠해지게 됩니다. 이 값들을 조절해 가며 자연스럽게 주근깨가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설정된 후에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주어 눈 아래쪽에 이렇게 주근깨가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계속해서 칠해 주시면서 세팅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준 후에는 브러쉬 세기를 약하게 조절해 주셔서요. 볼에 주근깨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주근깨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주근깨가 표현될 수 있도록 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주근깨 형태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크기와 색상을 조금 변경하여 한 번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조금 더 밝은 갈색으로 설정해 주셔서요.
크기를 조금 더 줄이고요. 세기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주근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표현해 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주근깨를 채워주셔서요. 단조롭지 않게 주근깨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새로운 텍스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요. 주근깨 위에 붉게 칠해주어 주근깨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채널을 컬러,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이름을 주근깨 2라고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 메소드를 스페이스로 변경해 주셔서요. 사이즈를 키워줄 겁니다. 피부와 유사한 붉은색으로 설정하여 주근깨를 만들어준 영역에 칠해주시면 주근깨가 더욱 강조되어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겠습니다. 세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주근깨를 표현해준 부분에 이렇게 한 겹씩 쌓아주시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붉게 칠해주는 부분은 반대쪽이 똑같이 적용되어도 자연스럽게 칠해지기 때문에 상단의 시메트리 X축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근깨 형태에 맞게 한 겹씩 자연스럽게 칠해주어 표현해주겠습니다. 약간씩 주황색도 섞어주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근깨의 형태가 더욱 강조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주근깨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됩니다. 세기를 조절해 가며 부드럽게 칠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주근깨가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캐릭터의 문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블렌더 밖에 있는 이미지 소스를 가져와서 캐릭터의 문신처럼 표현해주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문신은 똑같이 새로운 텍스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채널은 컬러,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름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문신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문신의 이미지 텍스처 소스가 따로 필요합니다.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문신을 표현해 주기 위해 브러쉬 세팅을 해줄 겁니다. 먼저 외곽이 날카롭게 표현되는 페인트 하드 브러쉬로 칠해줄 거고요. 스트로크 메소드를 앵커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브러쉬에 텍스처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속성창 아래를 보시면 텍스처 탭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버튼을 눌러 문신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경이 없는 PNG 이미지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브러쉬 색상을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하면 설정한 색상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텍스처의 원본 색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고요. 브러쉬 색상을 완전히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기존의 텍스처 색상이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트렝스가 최대치로 설정이 되어야 선명하게 표현이 되겠죠? 세기를 약하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연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문신을 선명하게 표현해 주고 싶다면 이렇게 세기를 강하게 설정하여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신도 양쪽이 똑같이 표현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메트리 X축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문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렌더 뷰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캐릭터에 간단하게 화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화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죽은 깨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텍스처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서요.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 주시고요. 원하는 이름으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브러쉬를 부드러운 페인트 소프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코어 부분에 마치 우리가 쉐이딩을 해준다고 생각하며 강하게 잡아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피부의 생기를 표현해 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유사한 색상에서 살짝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하여 코 옆부분을 강하게 잡아줄 겁니다. 스트로크 메소드를 스페이스로 설정해 주시고요. 양쪽을 똑같이 칠해줄 거기 때문에 시메트리 X축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서 칠해줄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죽은 깨를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짙어 값이 높게 설정된 모습입니다. 0으로 설정하여 부드러운 선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눈 앞부분을 동그랗게 감싸듯이 칠해주어 마치 코에 쉐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콧대를 강조해 줄 겁니다. 그럼 콧대 부분이 전보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되며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의 화장을 하듯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눈 화장을 해줄 건데요. 눈 안쪽에 전체적으로 섀도우를 칠한다고 생각하며 색칠을 해줄 겁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눈에 전체적으로 아이 섀도우를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색칠해 주시고요. 눈을 뜬 상태에서도 화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눈 위쪽까지 화장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눈 화장을 진행해 주시면 이런 특징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주었던 볼 부분도 불투명도를 강하게 설정해 주어 화장을 진하게 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입술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화장을 진하게 해준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처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화장 표현은 잠시 숨겨주고요. 상처 표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상처도 똑같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뉴 이미지를 눌러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고요. 채널을 컬러,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생성해 줍니다. 먼저 찢어진 상처를 표현해 줄 건데요. 찢어진 상처는 크게 영역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상처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는 붉은색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볼 한쪽에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 있도록 표현해 주겠습니다. 상처는 페인트하드 프레셔 브러쉬를 이용하여 타블렛으로 디테일하고 날카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요. 원하는 부분에 표현하고 싶은 상처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상처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똑같을 필요가 없죠. 시메트리 X축을 비활성화 해주셔서요. 원하는 상처의 형태,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 표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의 형태를 잡아주신 후에는 안쪽을 모두 붉게 칠해 주시고요. 상처 형태가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칠해 줄 겁니다. 이렇게 형태를 잡아준 후에는 브러쉬 색상을 어둡게 설정해 주셔서요. 상처 외곽 부분을 강하게 잡아줄 겁니다. 외곽 부분이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그런 후에 이번엔 에어 브러쉬로 변경해 주셔서요. 똑같은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상처 주변에 울퉁불퉁한 형태를 표현해 줄 겁니다.
불규칙한 형태로 상처 외곽 부분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내부까지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강의 상처 형태를 표현해 주신 후에는 페인트 소프트 브러쉬로 변경해 주셔서요. 붉은색으로 설정한 후에 사이즈를 키워주시고요. 세기를 약하게 설정하여 상처 주변에 자연스럽게 부어오른 형태를 표현해 줄 겁니다. 상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칠해주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톡을 이레이저를 눌러 지우개로 풀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준 상처 표현에는 상처 부분의 질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뉴 이미지를 눌러 채널을 노멀, 범프 맵으로 설정하여 상처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브러쉬를 하얀색으로 설정해 주셔서요. 외곽 부분을 칠해 주어 밖으로 돌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외곽 부분만 돌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검은색으로 설정해 주셔서요. 상처 안쪽에 칠해 주어 움푹 패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러프너스 레이어를 클릭해 주셔서요. 검은색으로 상처 안쪽이 매끄럽게 표현되어 마치 안쪽에 고인 피처럼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해준 상처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주변을 지우개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끝부분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줄게요. 상처가 자연스럽게 부어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정리해준 후에 렌더 뷰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깊게 패인 상처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넓게 칠해주어 부은 부분을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상처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붉게 표현해 주시고요.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지우개로 주변을 정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처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처 표현에 이어서 멍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어브러쉬로 칠해 주시면 되는데요. 에어브러쉬는 마치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몽글몽글하게 칠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브러쉬를 이용하여 멍을 표현해 줄 겁니다. 색상을 멍 색상 중 하나인 어두운 초록색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눈 주변에 멍을 만들어 줄 건데요. 브러쉬 세기를 조절한 뒤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칠해주며 멍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보라색으로도 표현을 해주셔서요. 자연스러운 멍 형태가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살짝 노란색도 섞어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멍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며 여러 색상을 섞어주시면 멍이 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캐릭터의 상처와 멍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텍스처를 노드로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무리해 볼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텍스처를 모두 추출한 뒤에 이렇게 연결해 주었었죠. 이 상태에서 기존의 텍스처를 노드로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베이스 컬러와 서브 서페이스 컬러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Shift A를 눌러 Hue Saturation Value 노드를 꺼내 주셔서요. 베이스 컬러와 서브 서페이스 컬러 앞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노드를 수정하면 연결된 베이스 컬러와 서브 서페이스 컬러를 수정할 수 있게 되죠. 베이스 컬러에 연결된 Hue 값을 0.49로 설정해 주시면 핑크빛이 도는 쿨톤 피부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0.51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황빛이 도는 웜톤 피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값을 살짝 바꿔주어 전체적인 캐릭터의 톤을 수정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세츄레이션 값을 1.1 정도로 높여주시면 채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선명하고 진한 피부색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0.9 정도로 낮춰주시면 채도가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투명한 피부를 연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채도를 낮춘 상태에서 아래쪽에 밸류 값을 조절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1 정도로 밝게 설정해 주시면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 값을 0.49, 세츄레이션 값을 0.85, 밸류 값을 1.2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고 투명한 피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표현해 주었던 텍스처에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피부톤이 확 밝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피부색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밝기는 밸류 값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하는데 밸류 값을 0.2로 설정을 해주시면 서브 서페이스 컬러가 너무 강하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어둡게 표현해주는 경우에는 서브 서페이스 컬러도 함께 어둡게 표현해 주어야 하는데요. 서브 서페이스에 연결된 밸류 값을 똑같이 0.2로 설정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피부 색상이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 서페이스 컬러의 세츄레이션 값을 조금 낮춰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텍스처 페인팅으로 다양한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헤어 모델링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